네, 안녕하세요. 증시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앞서 2부 해운업종에 이어서 3부 항공업종까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섹터를 다루고 계시네요. 조선 하나도 벅찰 것 같은데 해운에다가 항공까지 이제 다루고 계십니다. 네, 일단 항공 쪽에서는 참 코로나의 직격탄을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 지금 오늘은 또 30만 명 넘게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글로벌 대비 확산세가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조금 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또 국내보다는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 이 국제선의 회복은 해외 업종 같은 경우는 해외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많이 회복되는 단계인가요? 해외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그 국제 여객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이 막 눈에 띄게 늘어난다거나 막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뭔가 우린 이제 입출국을 좀 원활하게 할까 해라고 해도 상대방 국가도 뭔가 자가격리나 이런 규정이 없이 서로 이게 되죠. 풀려야 저희가 그쵸. 이 매출이 일으키기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이제 풀릴까 안 풀릴까 막 이거를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도 보면 베트남이 원래 입국자 자가격리를 1일로 했다가 갑자기 너무 좀 요즘 상태가 안 좋으니까 3일로 변경 막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저희가 단기 여행 계획도 세우기가 좀 애매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야 저희가 이제 안심하고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국제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여객 쪽에서 뭔가 두드러지게 뭐 회복이 되는 수준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제도 힘든데 이제 국내는 더 힘들겠네요. 국내는 그 대신 그래도 수요 자체는 되게 많이 차고 올라서 국내는 돌아다닐 때 저희가 격리를 하거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도 이렇게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의 그런 시장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쵸. 그런 데들은 그래도 비행기를 막 아예 운유를 하거나 막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닌 걸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제 여객으로 돌아다니던 정도만큼의 수요가 국내선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선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특히 제주도가 네, 많은가요, 터지고 지금? 있습니다. 제주도 터질 정도인가요? 네. 그러면 혹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제주 여행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가 항공사들이 그 해외에 띄우지 못하는 비행기를 전부 제주도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풀캐파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거의 공항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죠. 제주 공항이. 제주도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100% 연착되실 겁니다. 아마 제주 공항에서. 그 정도 상황인가요? 네, 대단히 많이 뜨고 있어서. 그러면 국제선에서 많이 이제 매출 깎아먹은 거를 이제 국내선으로 많이 회복을 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된 거라고 봐야 되냐면 저가 항공사 기준으로 최고에서 최저로 10분의 1 토막 났다가 밑에서 2배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제 5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다. 아직은 멀었네요. 라고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좀 뭐 증자 이슈라던가 이것도 계속되고 계속 있고, 나오고 있는 적자도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용을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줄이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사람은 아무데도 줄인 데가 없습니다. 모든 항공사들이. 근데 비행기는 반납 기한이 돌아오면 그때 가서 이제 반납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20년보다 21년에 비행기가 조금 더 줄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전체에 있던 비행기 중에 반을 반납하고 이 정도 수준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 고정비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 3분기 정도 비교를 해보시면 계속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나는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올해 1분기는 지금도 비슷하게 못 띄우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비슷할 건데 심지어 비용은 더 올라가고 있을 거니까 또 적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비행기를 반납한다는 말은 이제 운영 리스로 쓰고 있던 거를 기한이 만기가 돼서 반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캐피털사가 또 함께 되는 건가요? 가져가게 되면 또 안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리스사가 그거를 또, 전문 리스사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리스사도 혹시 이 코로나의 타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래서 리스사들의 주가는 보면은 그 에어로캡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해외에 네.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조금 많이 저점으로 내려갔다가 회복을 꽤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오히려. 이전까지는 회복했나요?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덜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렇군요. 우리 매출 회복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막 조금 올라간 수준이 아니라 꽤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 M&A도 상당히 활발한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대형 항공사 중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있는데 여전히 화물운임 쪽으로는 많이 커버를 해서 네. 네, 영업이익은 잘 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4분기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별도 기준으로 실적 보면 3분기에 4천억대 영업이익이 났는데 4분기에 7천억대 영업이익이 날 정도였었으니까 커버가 되는 수준을 떠나서 그냥 분기에 옛날에 여객도 하고 그 화물도 둘 다 했을 때 대비해서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아마 난 걸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화물 전문기를 운영하는 아시아계에 있는 항공사들은 엄청 수혜를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물품 운송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은 것도 있고, 이제 해운 쪽에서 차질이 있으니까 이제 항공으로 대신 옮기는 수요도 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항공화물은 전체 화물 중에서 한 20% 정도는 사실 여객기를 타고 가는 화물도 있습니다. 근데 국제 여객이 활발하지가 않다 보니 그 비행기들이 못 다니니까 네. 화물을 날릴 수 있는 비행기의 공간이 더 줄었잖아요. 네. 근데 화물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이 계속 정량으로 이렇게 있어도 이걸 날라줄 수 있는 포지션이 자꾸 주니까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이 자꾸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들을 기준으로 국제 화물의 양을 보면 양이 막 이렇게 늘진 않았어요. 근데 운임은 위로 솟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레버리지는 엄청 커진 거죠. 항공 화물운임 그러면 요즘도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추이가 좀 어떤가요? 1, 2월은 또 비수기여가지고 네. 좀 줄고 있고요. 화물 양도 그러니까 12월까지가 이제 완전 피크고 저희 홀리데이 시즌 전까지 뭐 연말에 막 보졸레 누보 막 이런 와인도 수송돼야 되고 네. 막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뚝 끊기고 나면은 1월에는 조금 좀 잠잠합니다. 요즘에 좀 양과 P와 Q가 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항공 쪽으로는 매출이 잘 나오겠죠. 대형 화물 항공사는. 쪽으로는 뭐 그래도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익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손실을 뭐 그쪽에서 거의 다 커버를 해주는 수준이라고 보셔야죠. 그럼 오히려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더 길어지길 바랄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단순히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길어지는 게 그렇게까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형항공사 두 개 회사한테는. 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지금 승인을 많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현황이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이렇게 6개국의 승인만 남은 상태 맞죠? 네. 그럼 나머지 안 된 곳들은 이제 무난히 통과가 될까요? 이게 저희가 조선업체들 기업 결합할 때처럼 뭔가 독과점 이슈가 불거질 정도로 한국의 이 두 개 항공사가 전 세계 항공 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문제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탑 티어 2명인데 네. 전 세계 항공사를 모아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한참 미달하는 그리고 수준이죠. 상대국의 그 노선 뭐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또 이게 자국민들이 많이 타니까 그 나라의 인구수도 사실 이런 그 MS나 이런 거에 되게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무난하게 승인이 되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정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해줄 때 또 까다로운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추가를 넣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대한항공이 요 기업 결합 승인을 하면 40개 국내 노선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M&A로 인해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반납하면 오히려 시너지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일단 반납을 하라고 하는 기간이 1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나눠서 국내 국제선 26개 그리고 국내선 14개에 대해서 이제 하라고 한 건데 그 신규로 들어오는 항공사가 저 노선 배분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조건 없이 배분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노선을 배분받아서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신규 항공사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있는 항공사 다 저가 항공사인데 뭔가 중장거리를 가져가려면 거기를 갈 수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비행기를 유일하게 갖고 있던 저가 항공사가 진에어거든요. 근데 진에어는 대한항공사에서 그 그룹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배분해 줘야 되는 입장이지 본인들이 그걸 배분을 받아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받아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이번에 A330 들여온 티웨이 항공과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 요 두 군데 정도가 중장거리를 받아갈 수 있는데요. 받아가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비행기를 하나 새로 들인다는 게 되게 큰 비용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신규로 노선을 놓으면 그 현지에서의 판관비와 이런 게 아예 새롭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선을 놨는데
막 적어도 75% 이상 타야지 이익이 나는 BEP인데 그 BEP 수준이 될 때까지 그래도 시간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까먹는 구간이 해당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항공이니까 아시아나가 독과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쪽에서 수요가 얼마가 나오는지 저희가 알잖아요. 아는 상태에서 배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서 받아올 수 있는 역량만 되면 그 회사한테는 사실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독과점이 이슈가 되고 있는 노선이 다 수익 노선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배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둘이 그래도 유지를 하고자 하는 정도 수준으로 밖에 수요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까지 잡은 이유는 그 역량이 차는 데까지 아마 좀 걸리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그런 그러니까 좋은 수익 노선이었는데 이제 이게 배분돼서 좀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남아있는 원래 그 노선이 투입되고 있던 기재와 이 자원을 가지고 어디 다른 새 시장을 개척할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긴 한데 이게 지금 당장 이 배분해 줘야 되는 측과 배분을 받아갈 수 있는 측이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정도의 이제 그런 발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기사로 듣기는 이제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네. 이렇게 40개나 노선을 반납해야 되면 차라리 인수를 그냥 철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사결정도 고민은 한번 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좀 이 시너지를 좀 많이 방해할 정도의 이 많이 반납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10년에 걸쳐서고 뭐 당장에 큰 타격을 받을 이슈는 또 아닌가 몇 개나 보네요. 가져가겠어요.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렇죠. 상당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또 코로나가 이렇게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대형 항공기를 또 신규 도입하는 LCC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네, 크겠네요. 그래서 대형 항공기를 신규 도입하는 티웨이 항공 유상증자를 제일 일찍 발표한 바가 있죠. 아, 그것도 연관이 있군요. 네, 티웨이 항공이 2월 달에 발표를 했었죠.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 네. 항상 이 LCC들의 유상증자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마지막일까요? 티웨이? 만약에 또 오미크론처럼 네. 뭔가 원활하게 지금 내 기재를 다 못 굴리는 이벤트가 또 발생한다. 그러면 마지막 아니죠.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유상증자들을 막 진행을 할 때 이번에 세 번째였으니까 그때는 저가항공사들의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 주를 좀 사셔서 신주를 받으면 그게 단가가 이제 낮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단가를 좀 낮게 하고 그때 이제 약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유상증자를 발표할 때도 별로 주가가 조정을 또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기 수익을 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티웨이가 시작을 했지만 전 티웨이로 끝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네.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왜냐하면 작년에 마련했던 자금이 딱 1년 정도 필요한 자금이었었기 네. 때문에 시간이 또 지났고 분명히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다 발표를 할 텐데 모든 유상증자에 이번에 다 참여하시라고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LCC 중에서 제주항공만큼은 유상증자가 필요 없을 거다 이런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동의하시나요? 기한 자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그 기한 자금을 받은 금액 정도가 또 한 1년 정도 뭐 이렇게 기간 유예를 주는 수준이긴 한데 아마 그 자금 받고 1분기 정도 영업만 해도 다시 부분 자본 잠식 뭐 상반기 정도에 다시 저희가 봤을 땐 부분 자본 잠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추가로 그럼 예, 제주항공도 그래서 안심할 아마 상태는 아니다. 뭐 그냥 조금 더 늦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또 뭔가 자본 확충을 위한 꼭 그게 유상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구체 투자를 받던 뭐 어떤 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참 LCC들은 아직도 좀 투자를 선택하기가 조금 애매한 여전히 상황이네요. 하이 리스크입니다. 네. 그럼 혹시 LCC 중에서 탑픽으로 선정하신 거는 있나요? 저희는 티웨이 항공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일단은 비행기를 많이 들고 있는 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그 대수 기준으로도 한 중간 정도 수준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중단거리 가는 부분에 대한 원활한 이 플라이트가 안 되니까 이제 뭔가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대형기를 도입하는 걸 무려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들여왔는데 이제 운수권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조금 외부 환경적으로도
나름 유리한 국면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 항공사 중에서는요? 저희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추천합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닌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의 주가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전 절반은 다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하도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한국의 항공사들 시가총액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높아져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지원 받아야 되는 업종이라서 받았던 그 지원을 다 해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땐 돈을 뿌려야 되는 회사가 아니라 잘 잡고 있는 회사를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일단 지원을 해서 유상증자로 돈을 넣어주는 구조일 거고, 네. 그 통합 LCC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들고 있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가장 적은 회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은 가장 높겠네요. 네, 대형 항공사들이니까 또 화물 전용기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닝도 좀 안정적인 편이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미국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네. 델타 항공만 보더라도 리오프닝 때문에 올랐던 게 거의 뭐 도로 다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네. 국제선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것도 있고 최근에 이 러시아 사태 이후로 좀 유가가 엄청나게 유가가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오늘은 그래도 전일 대비 좀 한 10% 정도 떨어져서 WTI 기준으로 한 110불 정도? 근데 이게 한 126불까지도 치솟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이 비용 상승 우려도 이 대형 항공사들한테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형뿐만 아니라 뭐 중소형 항공사도 다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그때 유가가 100불 됐을 때 네. 그때 막 그런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항공사들 중에서 전체 영업 비용 중에 제일 유가 비중이 높은 항공사가 38%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굉장히 유가가 큰 100불만 비중이네요. 돼도. 네. 근데 이제 그게 유류 할증료로 커버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가가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상쇄시키는 이유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유가가 그렇게 과도하게 높은 거는. 네. 일단은 110불까지는 안정받았지만 그래도 110불이라는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네, 수치잖아요. 110불은 사실 항공사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치이고요. 네. 그러면 유가가 일단 좀 안정이 돼야겠네요. 네, 전적으로. 네, 네. 그렇군요. 네, 항공주도 참 도대체 언제 회복될까 하는데 작년부터도 계속 이제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뭐 오미크론 터지고 러시아 사태 터지고 유가 오르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안 도와주는 업종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네. 그럼 도대체 참 이거는 되게 러프한 질문이지만 언제쯤이면 이 항공 여객 수요가 다시 예전처럼 100%까지 이렇게 회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좀 오를 때는 이제 뭐 선거가 끝나기도 했고, 약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시간을 제한하고 뭐 방역 뭐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는 거가 계속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오늘 많이 오른 거라고 저희는 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래블 버블, 그래도 그 사이에 저희 그때 만났을 때는 사이판만 트래블 버블 상태였는데, 네. 싱가포르도 지금 트래블 버블이고, 이제 뭐 베트남 같은 데서는 그냥 이제 들어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상대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지금 만약에 이제 좀 풀기로 결정을 해서 뭐 제일 빠르면 여름 정도가 되었을 때 수요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 정도면 항공사들이 이익이 날 만큼의 수요가 나오는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여름이면 얼마 안 수준이고요. 나왔어요. 얼마 그러니까,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노선을 풀어야 돼요. 지금 풀어서 그게 수익성이 나올 때까지 예약을 받아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지나야 여름이 되면 저희가, 왜냐면 사이판도 풀었을 때 7월에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요거 다니니까 좀 살만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11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풀어서 여름에 예약을 빵빵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면 진짜 빠르면 여름인 거고, 아니면 또 겨울방학 시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참 또 계속 또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오늘 30만 명이 넘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리는 가도 상대방 국가에서 오기 싫어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그냥 외국은 보니까 야외 다닐 때는 이제 마스크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무뎌진 게 아닌가 싶고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20만 명, 30만 명 감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도 그냥 그렇죠. 이제 다 한 번씩 네. 걸려야 끝난다. 이런 걸려야 마인드가 끝나겠다 됐죠. 이런 생각이니까 다 글로벌이 다 그런 마음으로 거의 가고 있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걸로 과연 굳이 입국을 안 하고 막 이렇게 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풀리면 또 한 방에 풀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가 너무 힘들죠. 네. 그렇죠. 사실 이 주가 얘기만 했지만 저희 지인들 중에서도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 같은 것도 생각하면 빨리 이제 항공사들도 많이 업황이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안 걸리시게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큰 변화가 오면 또 한번 네. 초대해서 좋은 이야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1부 조선부터 2부 해운, 3부 항공까지 네, 정말 넓은 섹터 좋은 공연 잘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구독자 여러분께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